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YBM 토익 모의고사 핵심 문제풀이 파트 6와 7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요, 총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5와 조금 다르다면 문법 어휘다가 독해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파트 5 해설 영상에서는요, 제가 해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법, 어휘, 구조 이런 거를 잘 봤었습니다. 근데 파트 6는 거기다 추가하여 독해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문제는요. 131번에서 134번 세트와 135번에서 138번 세트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한 세트를 2분 안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총 4세트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해서 전체 16문제는 8분 안에 들어오시고 한 세트당 2분씩 계산해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여기 보시면 지문의 유형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인 거 확인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이 나왔으면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at 여기 주소 뒤를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주소 뒤에가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에서는 아마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빈칸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시고 저희가 차차 첫 번째 문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번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읽으면서 진행은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읽으면서 진행은 하시되 131번 어휘 문제인 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빈칸 앞뒤 보고 파트 5 때처럼 빨리 풀 수 있는 어휘 문제긴 했었습니다. 뒤를 보니까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의 131번에 들어갈 동사는 삼형식 동사가 아닙니다. 삼형식은 주동목,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with라는 전명구와 함께 같이 날아가는 일형식 자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D 보기들 중에서 with랑 친한 일형식 자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먼저 외워볼게요. 저희가 코에서 살짝 잘라주셔도 됩니다. 코가 들어가면 뭔가 같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동료를 co-worker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일하는 거 cooperate 이런 말도 쓰고 콜라보 할 때도 쓰고 그래서 co는 동시에 뭔가 inside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incide with랑 같이 함께 외우셔서 뭐와 주어가 뒤에 with 다음에 나오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일치하다, 겹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토익에서는 일정이 겹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안을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고 suggestion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회사에 피크닉, 야유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유회가 현재는 4월 12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장소도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concern, 우려사항을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때문이냐면 그 야유회 날짜가 우리 정말 중요한 고객님 방문 날짜랑 겹쳤던 거예요. 뒤에 보니까 the same day, 똑같은 날짜 4월 12일 날 같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coincide with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coincide with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별도로 앞으로 파트 5든 6든 동사 어휘 문제 중에 with랑 친한 일형식 자동사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더 추가를 해왔습니다. comply with는 규칙 같은 걸 준수하다 할 때 많이 쓰이고요. proceed with 뭐를 진행하다. 그리고 interfere with 뭐를 방해하다. 다 토익에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은 야유회도 중요하고 고객님이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문제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서 13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설명을 하면서 약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날짜가 좀 중요해서 맨 위에서 날짜랑 그 본문을 그대로 이어왔거든요. 같이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야유회 날짜가 4월 12일. 근데 그날 고객님도 방문을 하기로 했었고 편지를 쓴 날짜는 3월 28일이죠. 3월에서 4월을 보니까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2번에 여기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럼 날짜만 딱 비교를 해도 그 날의 내용을 쓸 거기 때문에 미래 쪽으로 가시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는 태시 보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수일치 태일 짜기 전에 먼저 파트 6 특징상 약간 미래 내용을 말을 할 거라서 미래시 중에 괜찮은 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must는 미래 해야만 한다? would까지만 해도 미래에 할지도 모른다 약간 미래 추측이 되는데 오늘 would만 쓴 게 아니라 would have pp를 써버렸어요. would have pp는 이건 미래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라서 과거에 뭐뭐 했었을 수도 있었는데
못했었다. 근데 거기에 not이 들어갔으니까 과거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었는데 해버렸다. 뭐 이런 느낌이라 오늘은 일단 B는 제외를 할게요. 그 나머지는 will, may, 미래의 느낌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A, C, D를 가지고 여기 132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객 쭉 읽어볼긴 할게요. 고객님이 지금 방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그 날짜에 그 고객님이 방문을 하는 동안에 전면구 읽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너무 많은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는 바람에 지금 직원들이 absent, 부재한 상태로 그냥 남겨두면 그 거래처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뒤를 봤더니 목적어가 있었어요. 그럼 동사는 테일치도 항상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목적어의 유무로 빨리 따져서 목적어 있으니까 you는 능동태를 쓰셔야 되고 해석도 괜찮은 것 중에 고르셔야 되니까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테일치는 파트 5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파트 6에서 정리할게요. 목적 있을 유면 능동태. 목적 없을 무면 수동태인데 오늘은 뒤에 a professional image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능동태가 정답입니다. 근데 그중에 능동태를 고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보기 중에 반대인 수동태를 지우면서 갈 거예요. 그럼 수동태가 BPP니까 보기 중에 BPP를 찾아서 지우겠습니다. C번에 보니까 BPP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와 쓸 수 없으니까 지우시고 그럼 A랑 D를 남겨놓는데 must not은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may not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서 추측이니까 정답은 D가 낫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전문적인 이미지를 아마도 보여줄 수 없을 거다 라고 걱정을 우려하면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번은 풀었고요. 그 다음 133번 다시 볼게요. 그럼 133번은 그러면 안 되니까 제안을 하고 아까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should move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 이벤트를. 그 다음에 이벤트는 야유회 말하는 거죠. 야유회를 그 다음에 여기 동목까지 나오고 여기 이렇게 부사 들어가고 여기 전명구 들어가고 전 동명명구 들어가고 전명구 들어가고 이렇게 가수를 다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을 딱딱딱딱 구조를 묶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벤트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심으로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 뒤에는 원래는 계속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늦은 오후에 그것을 개최하는 것 대신에 늦은 오후까지 가지 말고 앞으로 좀 땡겨서 점심시간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야유회를 잠깐 나가서 즐기고 다시 돌아와서 고객님을 맞이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133번에는 부사를 쓸 자리고 해석도 맞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장 적절한 답변은 바로 B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forwar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앞으로 막 나가는 게 forward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사로 쓰이면 앞으로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move랑도 좀 친해요. 그래서 저희가 move forward 이렇게만 쓰면 앞으로 진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move something forward라고 하면 앞으로 옮기다, 앞으로 땡기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야유회를 점심시간 앞쪽으로 땡기자, 점심시간으로 땡기자 그럴 때 적절하게 쓰는 표현이라 move forward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뜻 자체가 앞으로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 안 되는 게 D번까지는 그래도 부사가 돼요. 혼자는 쓸 수 있으나 다 같이 해석이 좀 별로였고요. 근데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라 뒤에 주어 동사 같은 절이 이어져야 되고 since도 전치사나 접속사라 since 다음에 1998 이렇게 연도 등을 쓰면서 그때 이래로 전면구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 동사 써서 뭐뭐 이래로 역시 주어 동사가 있긴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4번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134번은 여태까지 문제랑 다르죠. 여태까지 문제는 단어만 살짝 넣었으면 되는데 134번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괜찮은 문장을 찾으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이 파트 6의 특성상 파트 5처럼 문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문장에 어떤 단어를 가리키거나 그 자체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뭐 이것들은 하면서 원래 문장 삽입 문제에서 디스가 들어가면 별표 칠게요. 정답이 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문장 삽입 문제 디스가 들어가면 걔를 먼저 쳐다는 봐주세요.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 디스가 가리키는 게 정말 앞에 나왔나 살펴보시고 뒤에 내용과도 이어지나 보시고 괜찮으면 정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야유회를 늦은 오후에 하지 말고 점심에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시간대가. 그래서 this change, 이 변경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레 PP 길게 쓴
쓴 게 아니라 정말 would만 썼어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럼 이때 would는 약간 will보다는 조금 더 추측을 약간 자신이 없는 추측일 때 쓰는 건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아마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일정이 겹칠 때 동사 누구 썼었죠? coincide with 썼었죠. 그래서 그 단어와 함께 또 많이 다니는 이 복합명사가 scheduling conflict. 오늘 이렇게 conflict을 배울게요. 이게 충돌이란 뜻이라서 일정이 충돌될 때 많이 씁니다. 오늘도 일정이 충돌된 상황이었으니까 그 일정 충돌을 아마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제 마무리를 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 삽입 문제에서 이렇게 단어들에 또 더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럼 더는 주로 앞에 있던 내용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정 충돌은 앞에서 한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충돌도 아주 맞게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이렇게 A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해석상도 그렇고 옳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만 겹쳤지 저희 C번에 보면 메뉴라고 등장하는데 메뉴는 장소예요. 근데 장소가 지금 보시면 뭐 이벤트에 선택이 됐다. 새로운 장소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아예 시간표가 다 수정돼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 수정표를 다 바뀐 걸 갖다 보내준다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살짝 요 부분만 바뀐 거였었죠. 기억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 질문을 끝내보고요. 그 다음 135번부터 138번까지 이제는 또 광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광고를 봤더니 지역 광고예요. 저희가 스위스로 놀러오세요. 스위tzerland를 탐험해보세요. 라고 해서 약간 관광지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쭉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135번을 풀어볼 건데 이거는 사실 문법 문제죠. 파트 5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을 봤는데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를 봤는데 또 더 다음에 비교급 나왔죠. 그럼 요거는 아예 관용 표현으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쉼표 더 비교급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점점 뭐뭐 할수록 더 점점 뭐뭐 하다. 이런 수거가 돼서 여기다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닌 건 지울게요. 이 중에 절대 동사 자리 쓰면 안 되는 게 C번이었죠.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저건 동명사, 현재 분사, 준동사고요. 동사로 쓰려면 being까지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being는 아니라 지워버리시고 나머지 A, B, D는 동사가 되긴 하는데요. U는 2인칭이라 S를 붙이진 않습니다. S를 붙이는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he has, he books 이런 거 할 때나 쓰는 거라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시랑 과거시가 남았는데 뒤를 보니까 미래시가 나왔어요. 그럼 너무 멀은 것보다는 미래랑 그나마 더 가까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으니까 미래랑 좀 더 가까운 현재 쪽이 낫겠죠.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아까 더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고 해서 더 빨리 당신이 예약을 할수록 더 많이 당신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당장 결제를 하세요. 저희랑 예약을 하세요. 스위스를 알아가 보세요. 이렇게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 외워주세요. 그리고 136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 단락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앞도 중요하지만 뒤에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바로 뒤를 봤는데 direct trains, 기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앞에도 살짝 보니까 우리 스위스에 오세요 라고 했고 탐험해보세요, 여행해보세요, 아름다운 스위스의 countryside를 with SW Railways, 이 철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여행을 해보라고 했고 뒤에도 막 급행 열차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136번에도 그 열차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train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train, 기찻길 이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스위스라는 얘기 한 번 더 나왔고 지금 명령문으로 당장 곧장 그 스위스의 심장부로 가보세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그 심장 부분으로 그다음에 우리의 되게 효율적인 기차 루트와 함께라고 했고 왜 효율적인 기차 루트인가 봤더니 막 여기저기를 들르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간다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아주 직행 노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옳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변경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C번의 inclement weather는 지금부터 외워주시면 좋긴 합니다. 저거는 악천후란 뜻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쓰는 건데 지금은 여행지 관광하는 그런 광고인데 거기서 악천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스위스로 한정이 됐지 유럽 전역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D번도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137번으로 가볼게요. 137번은 일단 문법적으로만 보면 이게 아까 파트 5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remain이 굉장히 유명한 이형식 자동사예요. 그래서 B형, remain형, 뒤에 형용사를 쓰는 단어인데 문제인데 앞에 보기들을 봤더니 다 형용사인 거예요. 그럼 이건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파트 6의 특징은요. 요 문장만 보면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문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앞에 나온 문장, 그 뒤에 나온 문장들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직통 열차랑 이어집니다. 그 열차가 지금 보면 이렇게 전치사가 2개가 나와서 cheer에서 절맷까지 곧장 가는데 그때 그 열차가 정말 막 드물게 오는 게 아니라 every 2 hours 2시간마다 온대요. 물론 버스가 2시간마다 오면 자주 오는 게 아니지만 열차가 급행 열차가 2시간마다 다닌다고 하면 자주 다니는 편인 거죠. 그래서 매 2시간마다 빈도 있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빈번함을 뭔가 나타내주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매 2시간마다 한다고 하니까 그럼 밤새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의문도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게 밤새 24시간 내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 좀 제한을 줬습니다. Until the last train, 막차가 있기는 해요. 막차가 밤 9시에 있고 그 막차가 밤 9시에 있기 전까지는 계속 2시간씩 그래도 운영을 한다. 2시간마다. 그럼 매 2시간마다 빈번함을 강조한 거 있잖아요. 그럼 빈번함을 강조할 때 쓰는 형용사 바로 정답은 B. frequent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frequent가 잦은, 자주 다니는 이란 뜻이라서 이 기차는 막차가 있는 9시까지는 계속 자주 다닙니다. 2시간마다 이 얘기를 그냥 바꿔 쓴 거예요. paraphrasing 할 때. 그래서 정답 B로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private, 사적이다. 그다음에 affordable은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처럼 시간 얘기가 아니라 가격 얘기할 때 나와야 돼요. 가격이 원래 afford가 내가 돈 주고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동사로. 그래서 거기다 불을 붙였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구매할 수 있을만하다. 가격이 적당하다, 저렴하다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affordable price 이런 단어랑도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public은 그냥 대중의 공공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앞에 있는 빈도를 받아이기 때문에 정답 frequent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번 가볼까요? 138번은 이게 마지막 이제는 딱 단락에 나왔는데요. 지금 문법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파트 6도 문법이 항상 들어가긴 하니까 오늘은 앞을 봤더니 조동사 위리 일단 축약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receive 동사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를 삐집고 들어간 거는 안 와도 되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갔다 부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 중에 부사를 지금부터 찾을 건데 다 부사로 쓸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after는 부사보다는 토익에선 전명구나 접속사절로 훨씬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A번도 사실 부사라기보다는 전치사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A랑 B는 전치사, 전체 접속사라 좀 별로고 C랑 D 중에 괜찮은 걸 쓰셔야 되는데 또 이 부사가 파트 6의 유독 또 정답으로 잘 나오는 부사긴 하거든요. 바로 D번입니다. 얼쏘도 빨리 별표 칠게요. 이게 파트 6가 문장이 계속 나열하는 거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또한 이러면서 얼쏘가 원래 맨 문도 앞에도 많이 나오고 이 중간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해석까지 해보시자면 여기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when ing까지 써서 티켓을 구매하면 티켓만 받는 게 아니라 또한 쿠폰도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쿠폰은 언제 쓸 수 있나 봤더니 complimentary 이 단어도 오늘 외워볼까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씩 단어 외우면서 빨리 실력을 높여봅시다. complimentary는 무료란 뜻이라서 무료 음료수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쿠폰도 또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또한 해당하는 부사 also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왠지 플러스도 추가하는 느낌이라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익에 플러스가 등장하면 다 전명구 뒤에 명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뭐도 또한 약간 in addition to 그거의 동의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었어야지 쓰는 것이 오늘 같은 구조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동사랑 원형 사이 삐집고 들어간 그 부사 모양으로는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보이는 ly는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도 유명한 부사긴 하지만 이 단어는 정답으로 되게 사실 힘든 부사긴 해요. 단어가 원래 평평하게, 고르게, 균등하게 막 이런 느낌이라 정말 페인트를 바닥에 고르게, 평평하게 펴 바를 때 쓰거나 아니면 돈 같은 거를 공평하게 일을 분배하거나 이럴 때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6는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파트 7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이 요즘 많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파트 7이야말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파트 5 때 해석에 되게 자신 있으셨던 분들은 파트 5는 상대적으로 해석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고요. 파트 7은 해석 제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패러프레이징도 찾고 그다음에 보기 중에서 좀 매력적인 반쪽의 함정도 제끼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데요. 너무 문제가 많죠. 저희가 단일 지문은 10세트, 연계 지문은 5세트 이렇게 있고요. 총 여러분들이 54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상적인 제한 시간은요.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한 문제당 1분으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풀 때는 54분 안에 다 들어오시는 게 좋고 나는 이 모의고사나 문제집 풀 때 난 좀 잘라서 풀면서 시간 개념을 조금 익히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5문제 딸린 문제는 5분 안에 3문제 딸린 문제는 3분 안에 옆에다가 스탑워치를 켜고 계속 내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감각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막상 시험장 가서는 매번 내가 타임워치를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시계를 계속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도 이 사람이 또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빨리 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테니까 이 연습을 하실 때도 시간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기에는 이 무료 인강에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4문제만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문제 딸린 문제 한 세트, 3문제 딸린 문제 한 세트, 4문제 딸린 문제 한 세트, 5문제 딸린 문제 한 세트 이렇게 총 4세트를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문제 딸린 그 세트에서는요. 153번에서 154번 준비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또 나오면 약간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회사원으로서 직원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막 또는 고객님들하고 주고받는 문자 생각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질문을 항상 잘 보셔야 되거든요. 사람 이름 먼저 봅시다. Mr. 칸 씨가 그다음에 concerned about까지 나오면 이거 우려하다 걱정하다거든요. 우려하고 있는 바, 걱정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저축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항상 문자에서는 맨 처음 말한 사람이 주로 용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칸 씨가 2시 한 거예요. 동료를 부르면서 I need to take a call in an hour까지 나왔거든요. 이때 이는 후에란 뜻이에요. 안에보다는 내가 1시간 후쯤에 그 다음에 전화까지는 안 하고 take를 좀 외울게요. take는 원래 give and take도 give는 주다고 take는 받다잖아요. 그래서 약간 받는 느낌이라 내가 1시간 후쯤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전화를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어쨌다고 딱 봤더니 근데 내가 전화는 또 받아야 되는데 너 지금만 깨달았지 뭐야. 마케팅 부서. 우리 회사 내 마케팅 부서에서 피치를 하기로 했던 사실을. 피치는 원래 이렇게 던지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발표하다로 토익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나중에 판매 발표 이런 거 할 때 세일즈 피치라고 하고 오늘은 같은 회사 내 지금 마케팅 부서에서 중요한 발표를 우리한테 한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아이디어, 그다음에 우리 신제품 라인에 이런 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 시간쯤에 1시간 후쯤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나 전화는 받아야 되고 둘이 아까 파트 6에 나왔던 것처럼 scheduling conflict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난 전화도 받아야 되고 미팅도 가야 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보기를 봤어요. 근데 일단 보기를 보고 정답은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번이 약간 매력적인 반쪽의 함정이거든요. 저는 귀엽게 반쪽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매력적인 그런 함정을 제가 반쪽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이 표시하시면 좋아요. 일단 걱정하는 건 전화는 왔고 미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전화가 걱정의 요인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전화를 메이킹하는 게 아닙니다. 메이크는 직접 만드는 거니까 전화를 걸다 해요. 근데 오늘 주인공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taking만 나왔어도 전화 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괜찮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받는 거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았지만 이 부분은 틀렸던 반쪽의 함정이었습니다. 전화는 꼭 받아야 되고 미팅은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영업 부서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임을 미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부서였죠. 세일즈가 아니라. 그래서 마케팅 부서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태프로 바꿨고 발표한다는 걸 미팅으로. 그냥 잠깐 모여서 뭔가 회의하고 발표하는 거다 미팅으로 바꾼 거고 나 그것도 참석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답은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제가 일부러 칸 씨의 대화만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나 전화는 2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자고 해야겠다. 그런 다음에
근데 혹시라도 내가 너무 늦게 끝나면 그러면 그냥 미팅 먼저 시작해줘. 그래서 오늘은 이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발표하는 걸 여기서도 미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팅 쓰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 보기들도 본문에 있는 단어를 많이 이용은 해요. 오늘 마케팅 부서에서 pitch, present 발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표가 등장을 했는데 발표는 칸 씨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틀렸고 발표 주제도 신제품에 관한 내용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품은 얘긴 나왔지만 그걸 당장 런칭시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관한 미팅 이런 거였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54번으로 갑시다. 이제 의도 파악 문제인데 의도 파악 문제는 항상 앞쪽을 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yes, please do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친구들끼리 대화해서 딱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딴 친구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하던 대화를 놓쳤으니 뭘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을 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을 볼게요. 먼저 여기 2시 5분쯤에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앞사람에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아까 주인공인 칸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칸이 이게 겹치다 보니까 스케줄 컨플릭트 때문에 아무래도 전화는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이메일을 보내야겠다. 마케팅 부서 직원들한테 그들한테 좀 우리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거라고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 좀 말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칸 씨가 조금 더 늦을 거라는 거를 마케팅 부서 직원들한테 메일로 보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대로 칸 씨는 필요하다. 메일 보내는 것만 컨택으로 바꿨습니다. 이 컨택 이 자체가 연락을 하더라서 정말 문자 보내다, 이메일 보내다, 전화 걸다를 다 컨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팀원들한테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늦는다는 거지 지금 칸 씨가 일정을 다시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쪽 부분도 틀렸네요.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화를 일정을 다시 잡는 게 아니라 전화는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근데 미팅에 조금 늦는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늦는다고 우리가 좀 늦는다고 했던 것을 아예 일정을 바꾸자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 좀 지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2시 다 5분경에 창 씨가 그렇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이거 이메일도 이메일 목록에 저도 좀 포함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메일을 달라고 해서 뭔가 정보를 달라고 했다고 해서 막 B처럼 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상한 정보를 달라고 했던 것이 뒷부분이 좀 별로예요. 새로운 제품 라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달라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지 상황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1번에서 163번 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봤는데 오늘은 Culture Retail이라는 그 회사의 관리 부서에서 리테일 직원들한테 보낸 겁니다. 스태프는 S가 안 붙어도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해요. 직원들한테 2월 7일 날 업데이트 사항 있다고 요거를 보낸 거였고 쭉 읽고서 또 오늘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번부터 가볼게요. 151번은 이 이메일을 쓴 목적을 찾을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받는 사람은 직원들이라서 직원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왜 쓰는지 읽어봅시다. 일단 저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 share with you. 당신들과 뭔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근데 그 정보가 some important development. development도 좀 외울게요. development가 정말 뭐 발전, 개발 이것도 있지만 진전 상황, 진척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척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번 달에. 근데 그때 뭐였냐면 우리 회사에서 원래 쓰고 있는 컴퍼니 타임키핑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좀 외울게요. 저희가 타임키핑이라는 건 그냥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저희가 또 이제 뭐 주급제라든지 시급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당 돈을 받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걸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막 종이로 다 수기로 쓰곤 했는데 요즘에 뭐 지문도 찍고 아니면 사원증도 긁고 아니면 본인도 입력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가 있을 거다. 그럼 업데이트가 있는다는 거는 바뀌는 거잖아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하는구나. 그 첫 번째 변경사항이 있었고 근데 그 변경사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단락을 가보시면 거기 also 아까 부사 있어서 또 추가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 지불 시스템을 갖다가 시도를 할 거라고 해요. 그럼 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아니고 우리 매장에서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도 곧 시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변경사항에 요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는 거, 새로운 지불 시스템 사용되는 거, 변경사항이 2개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쓴 글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정답은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notify 사람 오브 명사, 이 구조도 외워주세요. 파트 5에도 정답으로 잘 나오거든요. 알리다라는 뜻이라서 오늘은 직원들한테 단어를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봅시다. 스태프를 employees로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 곧 다가올, 그 다음에 changes, 복수 형태를 써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썼네요.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지금 정보를 correct는 올바르게 바로잡다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가 잘못됐으니 이건 아니고 이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답이고. 질문에 응답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C번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기는 해요. 저희가 initiative는 다른 말로 바꿔주면 계획, 프로그램 약간 이런 건데 지금은 회사의 새로운 계획을 갖다가 그냥 딱 하나 엄청 큰 다 같이 뭔가 해야 되는 새로운 계획을 짜잔하고 소개해 주려고 쓴 건 아니었고 그러려면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변경이 좀 있었다. 그거였었던 거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initiative 원래 잘 나오는 단어니까 약간 새로운 계획 또는 약간 주도란 뜻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take랑 함께 쓰면 take initiative 남들보다 앞서서 주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오늘은 오답이었습니다.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오려면 본문에 막 plan, program, project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16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2번은 저희가 독해 문제 풀 때 항상 키워드가 좀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는 2월 10일 요거만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2월 10일만 찾으면 돼요. 2월 10일을 딱 찾아보니까 여기쯤 있었거든요. 그러면 February 10th, 2월 10일 날 그날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데 직원들은요 maybe unable to 할 수가 없을 거래요. 근데 clock in, clock out이니까 딱 시계를 보고 근무 시간 기록 출근 시간 기록, 퇴근 시간 기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할 수가 없을 거래요.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타임키핑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라고 있잖아요. 업데이트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닫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못 쓰고 이따가 쭉 읽어보면 진짜 오래된 스타일의 shit of paper까지 해서 종이로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월 10일부터 이제는 변화가 있는 일, 일어난 일은 소프트웨어 못 쓴다, 잠깐 동안 그 내용이 나올 거라서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여긴 그대로 썼네요. 여기 be unable to, 여기도 unable to 썼고 그 다음에 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매니저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페이먼트 시스템이 바뀔 거라고는 했었는데 그거는 2월 10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월 10일은 여기까지만 2월 10일이고 이거는 그냥 미래 내용이고 at the end of the month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인데 2월 10일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습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63번은 또 저랑 같이 단어 공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데이트를 carry out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carry 혼자 쓰이면 나르다. 막 가방 같은 거 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out이 붙으면 완전 달라집니다. 이때는 실행하다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예요, 시행할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고 그때 carry out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동의어가 implement입니다. 그래서 implement가 바로 시행하다라는 뜻이라서 같이 외워주세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는데 이게 몬트로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명사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동사예요. 오히려 명사는 implementation, 션까지 붙어야지 명사가 되고 시행하다라는 되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동사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동사들은 또 언제 쓰이는지 그 쓰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드는 아까 파트 5에서도 했었지만 보유하다 갖다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사랑 같이 나와서 행사를 개최하다였습니다. 근데 뒤에 행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그다음 enforce 안에는 force가 들어가죠. 막 포스 강하다 할 때 그 힘, force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정부 같은 곳에서 정부에서 힘 있는 정부에서 막 아니면 힘 있는 회사 규칙을 집행하다. 안 하면 막 벌금 물리고 이럴 때 쓰는 거라 뒤에 큰 rules, 막 규칙, 정책, 법률 이런 게 와야 돼요. 근데 업데이트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push it through도 끝까지 해내다 라는 뜻인데 오늘 해석이랑은 어울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번에 164번에서 167번 세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문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 이름과 지역 이름과 함께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는 지금 지문이 쭉 있습니다. 기사는 누구나 좀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영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말로도 신문기사 읽으면 사실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안 풀 수는 없으니까 정을 붙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면서 또 같이 한번 재미나게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지금은 이 신문기사의 목적을 물어봤는데 사실 첫 번째 단락에도 목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신문기사. 왜냐면 거의 다 토익은 두 갈씩이라서 초반에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신문기사는 약간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단락만 보면 애매모호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 사실 본론이 나왔어요.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지문에는 갑자기 헨리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살짝만 나왔다가 잠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데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윌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테일러 에리아라고 해서 어떤 지역이 나와요. 그 지역에 20년 전에 이주를 해왔는데 그 다음에 그의 골동품 가게를 차릴 완벽한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여기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테일러 에리아 이 지역이 지금 중심 지역이 되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관광 명소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만 대충 보시고 관광 명소 강조하려나 보다. 정답은 A 썼으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tourist destination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promote, 단순히 홍보하려고 쓴 글은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에 장점만 말하고 끝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읽어보면 그 마을이 원래 이게 굉장히 유명한 Emerald Lake라고 해서 호수가 있어요. 호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다까지는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본론이 딱 중간쯤에 나왔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갑자기 안 좋은 소식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호수를 보러 여름에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성수기죠. 주로 성수기인 여름이 다가왔는데도 거기에 관광객들이 몰려올 낌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왜 이렇게 없지? 그래서 원래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이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왠가 봤더니 due to 명사 때문에란 뜻이고 closure, 폐쇄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lake, 그 호수가 에메랄드 레이크가 last month, 지난달에 그 관광지 호수가 폐쇄가 되면서 이 마을이 다 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어떤 마을에, 동네에 변화가 지금 일어났구나.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일러 에리아를 in town, 마을로 바꿨었고요. 이게 지난달부터 이렇게 문을 닫았던 거니까 지난달 윌슨, 이게 최근에잖아요. 얼마 전에 변화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예요. 그리고 사실 보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윌리엄, 여기 사업주,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 오너까지는 맞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한 명만 나왔지. 여기 S가 붙으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들에 대해서 쭉 프로필, 누구 있고 그렇게 언급한 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한 명 잠깐 나왔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16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마을에서 인기 있었던 요 에메랄드 레이크 호수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을게요.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아까 에메랄드 레이크 대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금방 찾습니다. 호수랑 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호수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그 호수는 일단 여기 보시면 not suitable for drinking 나와서 물로 마시기는 적절하지 않대요. 너무 미네랄이 많아서 뭐 보트 타거나 아니면 물고기 잡거나 낚시하는 건 괜찮은데 마시기는 힘들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웁시다. 마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옳지 않는 거는 C번입니다. 이 말에 main water source라고 하면 수자원인데 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물로 마시는 그런 수자원 같은 느낌인데 수자원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마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호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아까 호수가 닫았는데 왜 닫혔나 봤더니 갑시다. 그 다음에 local council. council은 그 시의 의회란 뜻입니다. 서울시 의회, 뭐 이제는 인천시 의회처럼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그 그 기관이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temporarily, 일시적으로 그 호수를 닫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닫기로 했었던 거니까 이 호수는 그냥 공공 호수인 거예요. 그 시에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오늘은 좀 틀린 거는 B번이에요. 지금 owned privately는 개인
개인적으로 소유가 됐다라서 이건 호수 주인이 따로 있어서 호수 주인 맘대로 내가 열고 닫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시에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틀렸으니까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살짝 읽었었지만 이 동네가 사계절 내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여름 시즌에만 잘 된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인기가 많다, year round까지 인기가 많다, 그 부분이 틀렸어요. 여름에만 좀 잘 되는 거였습니다. 약간 한철 장사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문을 닫아놓고 뭔가 다 개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new signage 이 단어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가끔은 sign까지만 쓰기도 하는데 요때는 서명이 아니에요. 서명하다 동사가 sign, 그 다음에 서명은 signature이고 저희가 signage가 명사였으면 간판, 표지판입니다. 근데 표지판도 설치가 될 거래요. 그 호수 주변에. 그 다음에 뭐를 목적으로 하려면 여행자들이 놀러 왔을 때 좀 교육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와 예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호수의 역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여기에 또 보면 original owner. 근데 여기에 오너이 나오니까 이 오운 보고 또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호수 자체의 오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있죠. 이 동네의 original owner니까 약간 토착민, 원주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살고 있던 고대 원주민 그 부족이 지금 turbo people이라고 부족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그 호수를 오늘 이 표현도 외울게요. refer to A as B, refer to A by B라고 하면 A를 B로 부르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유명한 Emerald Lake 원래 이름 말고 이 이름 말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이 단어 놀라지 마세요. 이게 그냥 원래의 토착의 네이티브랑 비슷한 단어거든요. 원래 이름으로 불리는 거고 이 원주민들이 부르고 있는 이름이 민진 레이크인데 아직도 원주민들은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그런 역사라든지 이런 특징을 그 사인에서 표지판에 다 표시를 해놓고 관광객들도 이런 이름도 있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메랄드 레이크라고 공식적으로 불리긴 하지만 원주민에 의해서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쪽의 함정도 제가 다 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alternative가 대안의라는 뜻도 있고 뭐 다른이라는 뜻도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D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refer도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refer to A is B, refer to A by B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동의어 찾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쯤에 보니까 여기 시장님 인터뷰 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거 문 닫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주들이 힘들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줄 거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줄 거다. 잘 해결해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 포커스를 준다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지금 여기다가 놓겠다라고 해서 관심에 해당하는 정답은 B, attention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7번. 이번에는 문장잡이 문제였는데요. 이제 문장을 먼저 무조건 읽으셨어야 돼요. 본문 읽기 전에. 그리고 본문 읽으면 1, 2, 3, 4번이 있는데 그 번호가 나올 때마다 슬쩍씩 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장잡이 문제에서는요. 문장을 먼저 읽어보고 대명사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대명사 먼저 he에다 봅시다. he는 그란 뜻이라서 그 번호 앞에 무조건 남자분 한 명 있었어야 돼요. he. 그리고 fully acknowledge. 완벽하게 인정은 한다. 그리고 더가 등장하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라 그 카운슬에 그러면 시의회가 먼저 이 번호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의회에서 노력을 한다는 거. 이 지역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면서 대명사 히랑 그다음에 여기 정관사 더가 나왔으니까 도시의회 노력이 앞에 나왔어야 된다. 이걸 염두하시고 볼게요. 1번 자를 봤는데 1번에 히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윌슨은 딱 남자 이름이니까 남자가 여기 왔다까지는 괜찮아서 히로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도시의회 노력이 앞에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앞을 봤는데 도시의회 등장은 하지 않았고 도시의회는 여기 처음 나왔어요. The local council 여기 처음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문을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지금 유지하게 이쁘게 유지하려고 문을 닫은 거였잖아요. 그럼 언급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3번 자리에다가 이걸 쓰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참 다른 얘기하다가 다시 윌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윌슨 그다음에 히라고 받은 것도 보이시죠? 그 다음 문장 여기도 히가 있고 그 다음 문장도 히가 있어서 여기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에메랄드 레이크가 문이 닫으면서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여파를 좀 실감을 하고 있는 거죠. 장사가 안 되네. 그럼
전파를 지금 실감을 하고 물론 그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도시 의회에서 노력하려고 하고 잘해보자고 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금한 게 왜 하필 문을 아니 왜 여름에 잘 닫았냐 잘 될 때 왜 성수기에 닫았냐 비수기에 닫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 써서 could have pp 다음에 not을 들어갔는데 지금은 비수기에 닫을 수도 있었었는데 왜 비수기에 안 닫고 성수기에 닫았냐 하면서 약간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요 자리가 적절했어요. 그리고 4번을 쓰기에는 4번 앞에는 남자분 얘기는 안 나왔고 시장님이 등장은 하긴 하는데 시장님이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랑 어울리지도 않죠. 지금은 윌슨 씨를 갖다 두고 앞에 뒤에 he가 다 나왔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지만 however 그러나 궁금하긴 하다. 이게 제일 괜찮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1번에서 185번 마지막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양식과 이메일 두 개 지문을 같이 보는 이중 지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님 서포트 폼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이 무언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거거든요. 이슈.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답장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문제가 따라 나올 건데 5문제 중에 한 문제 혹은 2문제 정도는 연결고리 통합형 문제라고 해서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추리게임 풀듯이 방탈출 게임 하듯이 머리 써서 푸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나오면 또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1번부터 볼게요. 오늘은 미스터 탐슨 씨가 요청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양식에서. 근데 오늘은 고객님 이름 탐슨 씨인 거 확인을 하시고 물건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중간쯤에 나와요. 제 주문을 return, 반품하고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품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 프로덕트를 return, 반품하고 싶다. 그래서 return이 막 되돌아오다도 있지만 반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 B 빠르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82번은 이게 암시된 바예요. 그래서 토익에서 이게 질문에 나오면 제안하다가 아니라 거의 다 암시된 바라서 오늘은 그 지금 회사 이름이 모디바거든요. 그 모디바 회사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볼 건데 이게 모디바 커스터머 서포트 폼이었고 고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저희가 loyal customer, 충성도 높은 고객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첫 고객님이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이 회사랑 거래했던 오래된 충성도 높은 고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고객님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업에 지난 5년 동안, 5년 넘게 계속 물건을 사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물건을 사왔다는 거는 이 회사가 생긴 지 그래도 5년 이상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답 지울게요. 180번에 new brand는 아닙니다. new에다 지워버렸어요. 5년 넘게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new라고 하겠어요?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disappointed, 실망을 했대요. My latest order, 가장 최근 주문에. 그리고 그게 suit, 정장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정장을 여기서 구매를 했으니까 정장을 파는 곳이 맞네. 그래서 정답은 C 써서 또 엄청 많이 틀렸던 겁니다. 근데 C가 또 반쪽의 함정이에요. 이 회사는 sales, 판매하는 건 맞아요. business attire. 그래서 attire라는 단어 좀 외울게요. 얘 또 옷, 의복이란 단어라 토익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수트랑 많이 같이 씁니다. 근데 옷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이 메인리 부분이 좀 그런 거예요. 메인은 메인으로라는 뜻이라서 한 80% 느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옷가게에서는 진짜 정장만 판매하고 다른 옷은 거의 안 판매해야 되는데 여기가 정장만 판매하는 곳이 맞나? 다른 옷도 판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요 메인리 부분이 좀 충족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거 더 읽어볼게요. 그다음 면접 때 보려고 했었던 건데 요번에 바느질도 좀 이상하고 색깔도 봤던 거랑 다르고 좀 별로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만이 너무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frustrating 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썼고 there's no way, 방법이 없대요. for customer, 고객님들이 to view, 볼 your products, 당신의 제품들을 in person, 이 단어로 배우겠습니다. in person은 고지고대로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직접 대면하면서 눈으로 해요.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옷을 사려면 옷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구나. 그래서 뒤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웹사이트에 나오는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사진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모디바라는 이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 그걸 뭘로 바꿨었냐면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does not operate,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physical store. 원래 physical이 약간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실제 눈으로 보이는 매장이 없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대놓고 저희는 매장이 없어요 라고 하진 않았지만 고객님이 한 대화를 보고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는요, 진짜 오프라인 매장 없고 온라인으로만 이제는 영업을 해서 되게 커진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토익에 되게 자주 나오는데 저희 온라인에서는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없다 할 때 physical store는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요, 정말 벽돌로 쌓은 그런 매장은 없다라고 해서 brick and mortar store는 없다. 이렇게도 기출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제로 직접 in person이었으니까 이 단어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갑시다. 183번. 그리고 아까 그 고객님이 complain을 건 것, regarding Modiva suit, 그 정장에 대해서 complain을 걸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complain을 걸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수트가 바느질도 안 돼 있고 색깔났는데 근데 결국 내가 보면 요즘에 봤을 때 serious decline이 쭉 있어 왔다. 점점점 심각하게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품이 옷 같은 거 파는 거였는데 그 전반적인 퀄리티가 좀 낮아졌다라고 그대로 써서 지금은 decline만 decrease라는 단어로 바꿔서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번 가볼게요. 그럼 184번은 고객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 클락 씨는요, 보면 여기서 from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우리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보니까 여기 Modiva support까지 나와서 이 업체 서포트 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고객님이 컴플레인을 걸었으니까 대응을 해야죠. 바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뭘 바뀔 건지를 볼게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는 determine인데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의 root, 뿌리가요. 어디에 기인을 된 걸 봤더니 자기네가 아니라 자기네가 원래 외주를 주고 있는 manufacturer, 이 단어도 좀 외울게요. ER로 끝나는 것들이 토익에선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 설립된 업체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manufacturer는 제조업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제조업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봤더니 뭐 품질 통제하는 과정에서 lapse, 뭔가 실수 에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생산 페이스 단계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만족스럽지 않은 제품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와 같은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응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transition. 바뀌기로, 그 다음에 이행을 하기로 new manufacturer, 새로운 제조업체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체가 뭘 만드는 제조업체겠어요? 아까 정장 같은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이란 단어를 여기다가 garment이란 단어로 바꿨었는데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 제조업체를 바꿀 거다. 정답은 C 썼고요. 그럼 오늘 쭉 본문 읽으면서 옷으로 나왔던 단어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garment, 옷, 의복도 되고요. clothing도 등장을 했었고요. apparel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attire까지 다 옷으로 많이 나오니까 토익에서 paraphrasing 때 같이 쓰이는 단어들, 명사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연결고를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탐슨 씨가 고객님이잖아요. 고객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으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을 연결할 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왔고요. 저희는 아까 두 번째 지문을 읽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더 마주 볼게요. 근데 두 번째 지문의 마지막쯤에 당연히 환불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서 note that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도 별표를 칠까요? 그 빼곡하게 써있는 그 파트 7의 문장들 중에서 please note that 들어가면 이 뒤에 정답이 잘 나옵니다. 이때 note는 주목해주세요 라는 뜻이라서 주목하라고 하니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로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주목해주세요. 고객님들이 있는데 지금 living, 살고 있는 outside of US, 미국 외부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고객님들 을 진행을 해줘야 된대요. 그들의 환불, 반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반품을 특히 우리의 파트너사가 있대요. delivery service라고 해서 배송을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휴를 맺고 있었나 봐요. 그럼 우리 파트너사인 퀵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만 꼭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주목해주세요. 다른 택배사 이용하면 저희가 환불 안 해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오늘 주인공의 고객님 탄슴 씨가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인가 미국 외부에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빨리 첫 번째 지문으로 가서 탐슨 씨 이름 나오고 주소 나오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봤더니 거기에 주소란에 봤더니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뉴질랜드였잖아요. 그러면 아무 택배사나 이용을 하면 안 되고 요 택배사, 특정 택배사를 이용해야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합니다. 요 단어도 별표 치고 외울게요. 본문에는 정말 막 길게 뭐 어쩌고 퀵 익스프레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를 그대로 또 안 쓰고
특정한 이렇게 specific으로 많이 바뀌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택배하는 회사를 그냥 delivery service 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그걸 courier이라는 단어로 바꿔 쓴 거였습니다. courier이요. 택배 회사도 되고 배달원도 돼요. 자, 택배 회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구나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B번은 오늘 탐순 씨가 고객님인 건 다 알았잖아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5년 넘게 거래를 해봤다고 했는데 거기 first time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태까지 많이 돈을 결제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패션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고객님이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거는 모르겠고 그가 여기에 지원을 한 건 아니에요. 일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파트 5, 6, 7부터 쭉 같이 한번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이용해서 다음번 실제 시험장 가서 실력 발휘를 마음껏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토익 990점 만점 강사 박진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